2001년 청명한 가을 아침, 한국의 항공우주 엔지니어와 군 관계자들이 서울의 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의 한계를 뛰어넘고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을 재편할 대담한 새 프로젝트의 시작을 준비하는 이들의 분위기는 설렘과 우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전은 첨단 전투기를 전량 한국에서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군용기를 수입하는 데 크게 의존하던 대한민국으로서는 야심찬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개발팀은 한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다른 나라에 계속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프로젝트의 수석 엔지니어 중 한 명인 이성훈은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스스로 두 발로 서서 우리만의 전투기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다른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놓인 기념비적인 과업을 이해하면서도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면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한국의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용기와 야망이 어우러져 KFX 프로그램이 탄생했습니다. KFX는 한국형 전투기 실험용의 약자로 항공우주 혁신에 대한 한국의 대담한 실험을 상징하는 프로젝트에 걸맞은 이름입니다. 개발팀은 처음부터 길고 험난한 여정이 시작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식 전투기를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은 공기역학, 추진력, 항공전자공학, 재료과학 및 기타 수많은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엄청나게 복잡한 작업입니다. 한국의 산업계와 연구기관은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잠재적인 보상은 엄청났습니다. 토종 전투기가 개발되면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가 줄어들고 수천 개의 첨단 기술 일자리가 창출되며 수익성 높은 수출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첫 몇 년은 개념 설계와 타당성 조사에 집중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오랜 시간 동안 기술 사양을 검토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며 설계의 절충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단일 엔진 설계를 목표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트윈 엔진 설계를 목표로 해야 할까요? 항공기는 얼마나 은밀해야 할까요? 어떤 항공전자공학 및 무기 시스템을 통합해야 할까요? 점차 항공기에 대한 비전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춘 트윈 엔진, 다목적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목표는 다른 최신 전투기와 견줄 수 있으면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할 만큼 저렴한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KFX 프로그램에 대한 소식이 퍼지면서 한국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기가 새겨진 날렵한 전투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대학생들은 언젠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꿈꿨습니다. 언론은 새로운 진전이 있을 때마다 숨가쁘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확신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한국이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물어뜯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퇴역 공군 장성은 이것은 돈과 자원 낭비라고 불평했습니다. 이런 허황된 꿈 대신 동맹국으로부터 검증된 제트기를 구매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치적 역풍에도 직면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15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예상 비용에 주저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들은 한국의 오랜 군사 동맹이자 항공기 공급국인 미국을 적대시할까봐 걱정했습니다.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KFX팀은 사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0년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다음 주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까다로운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항공기 부품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 시설이 건설되었습니다. 한국이 아직 보유하지 못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좌절과 좌절도 있었습니다. 마감 기한이 어긋났습니다. 비용은 급증했습니다. 때로는 회의론자들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될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21년 4월, 대한민국이 KF-21 보라매의 첫 번째 시제기를 전 세계에 공개하면서 이들의 인내심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매끈한 회색 제트기가 경락고에서 밝은 조명 아래서 눈부시게 빛나자 관중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20년 전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엔지니어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출고식에서 선언했습니다. KF-21은 국방 자립의 새 시대를 상징하며 우리 항공우주 기술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제기의 대비는 중요한 이정표였지만 다음 개발 단계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엄격한 지상 테스트에 이어 비행 테스트를 통해 항공기의 성능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KF-21이 생산 및 작전에 투입되기까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게 KF-21의 성공적인 개발은 단순히 새로운 무기체계 그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기술 독립과 혁신이라는 대담한 국가적 비전의 정점이었습니다. 2022년 여름, 시험 조종사들이 KF-21의 첫 비행을 준비할 때 온 국민이 숨을 죽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희망과 열망이 이 국산 전투기의 날개에 실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 상공으로 날아오를 때 이 전투기는 별을 향한 도전을 감행한 대한민국 전체의 자부심을 실어 날랐습니다. KF-21은 완전한 작전 능력을 갖추기까지 아직 많은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종의 개발은 이미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을 재편하고 새로운 세대의 엔지니어와 혁신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지든 이 젊은 매의 첫 비행은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진정한 날개를 펼친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KF-21 보라매 프로젝트는 한국 방위산업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입니다. 수년간의 노력과 혁신 끝에 한국은 첨단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성과로 한국은 최첨단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엘리트 국가 그룹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KF-21을 개발하기까지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엔지니어와 기업들은 포기하지 않고 연구 개발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그들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 전문성을 키우는 데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성과 중 하나는 한국이 KF-21용 능동전자식 주사배열 레이더를 자체 개발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첨단 레이더는 최신 전투기의 필수적인 장비로 여러 표적을 매우 정밀하게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ASR 레이더를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한국의 연구진과 기업들이 이를 해냈습니다. 이 레이더를 통해 KF-21은 전 세계 최고 전투기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21년 첫 번째 KF-21 시제기 공개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 날렵한 제트기가 공개되면서 대한민국이 항공우주 강국 대열에 합류했음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2022년 성공적인 첫 비행은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KF-21이 하늘을 날아오르는 모습은 거의 20년간의 노력과 인내의 정점이었습니다. KF-21 프로그램은 기술적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에 있어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를 국내에서 개발함으로써 한국은 첨단 군사 장비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방 능력과 외교 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KF-21은 또한 한국의 방산 수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저렴하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갖춘 KF-21은 공군 현대화를 원하는 많은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KF-21 프로그램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한국은 향후 몇 년 내에 120대 이상의 전투기를 자국 군용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스텔스 기능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합하는 등 KF-21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가 시험 생산에서 본격적인 생산 및 배치 단계로 넘어가면 한국의 공군력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KF-21의 영향력은 단순한 군사력 강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항공우주 및 항공기술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서 얻은 전문 지식은 민간 부문으로 파급되어 상업용 항공기 개발과 같은 분야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KF-21 프로그램은 한국의 차세대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첨단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KF-21의 성공은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 역량이 성장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교육, 연구, 제조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통해 한국이 최고 수준의 항공우주 공학 분야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의 자신감과 전문성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 앞으로 더욱 야심찬 프로젝트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KF-21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이 첨단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먼 미래의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한국이 경제 및 기술 분야에서 선도 국가로 부상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KF-21의 이야기는 자국 방위 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투자, 포기하지 않는 태도로 극도로 복잡한 기술적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신흥 강대국들 사이에서 더 많은 국제 협력과 기술 공유를 장려할 수 있습니다. KF-21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이 전투기가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다른 최고 전투기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KF-21의 개발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KF-21 보람에는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전략적 자립도를 높이며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익 외에도 KF-21은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혁신과 산업의 리더로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와 밝은 미래를 상징합니다. 이 야심찬 프로젝트의 성공은 비전과 결단력, 노력만 있다면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매끈한 회색 전투기가 하늘을 가로지르자 한국의 상공이 흥분으로 들썩였습니다. 이 비행기는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신 전투기인 KF-21 보라매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행은 첨단 전투기를 직접 제작하려는 한국의 꿈에 큰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수년 동안 한국은 자체 전투기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항상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를 사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체 전투기를 만들면 한국은 스스로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엔지니어와 노동자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숙련되어 있는지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식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소수의 국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에는 특수 레이더, 강력한 엔진, 극비 컴퓨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의 가장 까다로운 부품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거절했습니다. 가장 앞선 기술을 우방과도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큰 좌절이었습니다. 그런 도움 없이 어떻게 한국이 미국만큼 좋은 제트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낙담하는 대신 창의력을 발휘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연구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스스로를 믿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기업들과 협력하여 에이사라는 특수 레이더를 개발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비행기가 아주 먼 거리에서 다른 항공기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현대 전투기에는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엔지니어들이 기술을 알아내는 동안 다른 팀에서는 비행기의 모양을 디자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고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려운 비행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컴퓨터를 사용해 여러 가지 모양을 테스트하며 가장 적합한 모양을 찾을 때까지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2021년 4월 한국은 새로운 제트기를 전 세계에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KF-21은 날렵하고 강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겉모습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시험은 실제로 비행할 때였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이 2022년 7월에 찾아왔습니다. 사천시의 한 비행장에서 첫 번째 KF-21이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솟아오르자 아래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일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행기의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해내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한국이 해낼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테스트 조종사 안준현 소령은 착륙할 때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비행기가 훌륭하게 조종되었고 해야 할 일을 모두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었죠. 그동안의 세심한 계획과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뜻이었죠. 첫 비행 이후 KF-21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더 빠르고 더 높이 날았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실제 전투에서 수행해야 하는 까다로운 기동도 해냈습니다. 시험에 성공할 때마다 한국인들은 더욱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KF-21은 한국군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투기 제작에는 많은 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국 근로자들은 KF-21의 모든 부품을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첨단 소재와 컴퓨터 시스템 등의 전문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다른 많은 산업 분야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다른 나라에도 KF-21을 판매하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국가가 가장 비싼 미국이나 유럽의 제트기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KF-21은 정말 좋은 비행기를 원하지만 그다지 많은 돈을 쓸 수 없는 국가들에게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의 비행기를 판매할 수 있다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KF-21은 아직 실제 전투 임무에 투입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테스트와 작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비행기를 일정에 맞춰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26년까지 자국 공군에서 이 전투기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KF-21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세대의 한국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머리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를 본 아이들은 조종사나 엔지니어가 되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마음만 먹으면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라고 있습니다. KF-21의 성공은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휴대폰이나 TV는 잘 만들지만 최첨단 군사 장비는 잘 만들지 못하는 나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이 첨단 방위 사업에 있어서는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은 더 많은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향후 프로젝트에서 한국과 협력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공유하거나 한국의 다른 군사 장비를 구매할 의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더욱 크고 강력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KF-11의 이야기는 단순한 새 비행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믿는 국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KF-21이 시험용 전투기에서 실전 전투기로 거듭나기 위한 여정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국민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새로운 속도 기록을 세울까요? 적의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할까요? 얼마나 많은 다른 나라에서 구매를 원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KF-21은 이미 역사를 새로 썼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제 첨단 전투기를 처음부터 제작할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는 증거입니다. 이 성과로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훨씬 더 큰 국가들과 함께 엘리트 그룹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KF-21의 성공은 앞으로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더 발전된 전투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대형 수송기나 조기경보 레이더 비행기 등 다른 종류의 군용기를 만들기 위해 배운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KF-21의 기술이 우주에서 한국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꿈꾸기도 합니다. 전투기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와 엔지니어링 기술은 우주선 제작에 필요한 것과 유사합니다. 한국의 전투기 프로그램이 우주 탐사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KF-21을 완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이 전투기를 120대 정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각 전투기에는 최신 기술이 탑재되어 한국의 파일럿들이 조국을 방어하는 동안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 공장 직원, 조종사, 군사 기획자 등 모두가 한 팀이 되어 최고의 KF-21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정신과 공동의 목적은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입니다. KF-21은 또한 세계 무대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자신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한국이 단순히 다른 나라를 따라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대신 한국은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고 혁신을 전 세계와 공유하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나라, 특히 큰 꿈을 가진 작은 나라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바라보며 저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은 한국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발전과 야망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KF-21이 점점 더 많은 하늘을 누비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새로운 장을 쓰고 있습니다. 별을 향한 도전과 극복, 그리고 한국의 독창성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는 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KF-21은 비행에 성공할 때마다 단순히 하늘을 가로지르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밝고 신나는 미래로 비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KF-21 보라매 전투기 프로그램에 관한 기사의 4장 초안으로 요청된 스타일로 작성되었습니다. KF-21 보라매가 날렵한 날개로 구름을 가르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최첨단 전투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2022년 7월, 그날의 비행장 풍경을 상상해보세요. 수많은 엔지니어와 관계자, 시민들이 역사의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제트기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활기를 띠자 흥분이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단순히 새로운 군용기 그 이상을 상징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항공우주 강국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KF-21의 처녀 비행은 33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지켜보는 관중들에게는 그 시간이 끝없이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 짧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제트기가 민첩성을 뽐내며 우아하게 뱅킹과 선회를 하는 동안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하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기쁨의 미소와 눈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첨단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엘리트 국가 클럽에 가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KF-21 보라매가 탄생하기까지의 여정은 길고 험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2000년대 초 한국의 지도자들이 외국 군사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최첨단 전투기 개발을 꿈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할지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항공우주공학을 마스터한 나라는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 공유를 거부하자 회의론자들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듯했습니다. 큰 좌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럽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연구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필요한 첨단 시스템의 자체 버전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현대 전투기의 눈인 AESA 레이더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형의 레이더는 비행기가 멀리 있는 적을 감지하고 한 번에 많은 표적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설계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진은 수년간의 노력 끝에 그 암호를 풀었습니다. 2020년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만든 레에 필적할 수 있는 독자적인 AESA 레이더를 생산했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으니 이제 실제 항공기를 제작할 차례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KF-21의 설계와 제작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세계 최고의 전투기와 견줄 수 있으면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할 만큼 저렴한 전투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KF-21 보라매는 적의 레이더에 탐지하기 어렵도록 설계된 모양으로 날렵하고 치명적인 외관을 자랑합니다. 트윈 엔진은 초음속까지 도달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조종석은 첨단 전자장치로 가득 차 있어 조종사가 무기를 조준하고 적을 제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초고가인 F-35만큼 은밀하지는 않지만 KF-21은 이전의 한국 전투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전투기보다 더 발전했지만 최첨단 기술에는 미치지 못하는 4.5세대 전투기라고도 불립니다. 따라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공군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KF-21은 한국 군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이 만든 제트기와 경쟁하며 전 세계로 수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판매에 성공하면 한국 경제에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첫 비행을 마친 KF-21은 아직 프로토타입에 불과합니다. 엔지니어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설계를 테스트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제트기가 얼마나 빨리 날 수 있는지, 얼마나 잘 선회하고 상승할 수 있는지 등 제트기의 한계를 시험할 것입니다. 또한 복잡한 시스템이 모두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목표는 2026년까지 한국 공군의 첫 전투용 KF-21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후 몇 년 동안 100대 이상의 제트기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 전투기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새 방어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긴장이 가득한 이 지역에서 최첨단 전투기를 보유하는 것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이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KF-21이 한국이라는 국가에 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혁신하고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어려운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KF-21은 모든 한국인에게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된 항공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눈부신 부상을 상징합니다. 시험 비행이 계속되고 첫 번째 생산 모델이 조립 라인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전 세계가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KF-21 보라매는 아시아 공군력의 균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의지가 있는 국가가 이룰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한계는 하늘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KF-21 보라매 전투기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 호장의 초안이며 요청된 스타일로 작성되었습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성공적인 개발은 한국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매끈한 첨단 항공기는 단순히 멋진 새 장난감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독립성을 상징하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수십 년 동안 한국은 최첨단 전투기를 다른 나라, 특히 미국에 의존해왔습니다. 이제 한국은 KF-21 덕분에 자체 엔지니어와 인력이 설계하고 제작한 최첨단 전투기를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숙제를 할 때 항상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론 답을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스스로 해내는 방법을 배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도 전투기에 관해서는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KF-22를 통해 한국은 스스로 숙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 숙제를 정말 잘 해냈습니다. 이 새로운 전투기는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식에 훨씬 더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이전에는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하려면 다른 나라에서 최신 기종을 판매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에 따라 새로운 기능이나 성능을 추가하여 언제든 KF-22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하지만 KF-21은 단순한 방어용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용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많은 돈을 썼지만 이제 다른 나라에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첨단 전투기를 원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만든 초고가 전투기를 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첨단 기술이지만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KF-21은 이들에게 완벽한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멋진 고품질 재킷을 판매하는 새로운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재킷은 유명 브랜드의 디자이너 재킷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말 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갑자기 비싼 재킷을 살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KF-21은 또한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높여줍니다. 각국이 모여 국방 문제를 논의할 때 한국은 이제 테이블에 가져올 수 있는 독특한 무언가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오랫동안 게임을 해온 클럽에 가입했는데 반짝이는 새 장난감을 들고 나타나서 모두가 주목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투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KF-21 프로젝트에서 얻은 모든 지식과 기술은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이 노하우를 활용해 더 나은 민간용 비행기를 만들거나 우주선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물론 KF-21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첫 번째 프로젝트도 완벽할 수는 없죠. 아직 진행해야 할 테스트와 개선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극복할 때마다 또 다른 교훈을 얻게 되고 한국의 항공우주 전문가들은 더 나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KF-21의 성공은 새로운 세대의 한국 젊은이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자동차나 스마트폰 디자인을 꿈꿨던 아이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차세대 위대한 항공우주 엔지니어가 KF-21의 비행을 보고 영감을 받은 학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술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KF-21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은 일부 동맹국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들은 이 프로젝트에서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비용과 전문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국가 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이는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KF-21은 영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려는 모든 국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고 우리와 함께할 우방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치 집 앞마당에 크고 터프해 보이는 개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싸울 일은 없겠지만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면 KF-21은 모든 종류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한국은 이미 이 전투기를 더욱 개선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스텔스 기능을 더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드론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유인 및 무인 항공기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어려운 임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KF-21에서 얻은 교훈을 활용해 언젠가 초음속 여객기를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후 로스앤젤레스에 착륙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공상 과학 소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자체적으로 첨단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F-21 보라매는 단순한 금속과 복합 재료로 만들어진 기계가 아닙니다. 한 국가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자부심의 원천이고 잠재적 적에게는 경고이며 동맹국에게는 대형 프로젝트에 함께 협력하자는 초대장입니다. KF-21이 하늘을 날아갈 때마다 수천 명의 꿈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을 지새운 엔지니어들, 부품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조립한 공장 직원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에도 이 프로젝트를 믿어준 정부 관계자, 첫 비행을 위해 용감하게 조종관을 잡은 테스트 조종사들. 결국 KF-21 보라매는 자신을 믿고 힘들 때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별을 향해, 아니 적어도 성층권에 도달하기로 결심하고 성공한 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가능성의 한계를 계속 넓혀가고 있는 지금 KF-21은 비전과 결단력 그리고 구식 노력으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빛나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KF-21 보라매는 흥미진진한 미래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2032년까지 이 첨단 전투기를 120대 이상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의 공군력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수의 새로운 비행기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KF-21을 구매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전투기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항상 더 나은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의 눈에 띄기 더욱 어렵도록 스텔스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거의 인간 조종사처럼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는 제트기를 상상해 보세요. KF-21의 개발은 한국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결단력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이 기술을 공유하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도 첨단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를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KF-21은 단순히 멋진 새 비행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국방력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첨단 군사 장비에 있어서는 한국이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전투기를 통해 한국은 현대식 전투기를 처음부터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엘리트 국가 그룹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KF-21이 시험 생산에서 본격 생산 단계로 넘어가면서 수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제트기와 모든 복잡한 부품을 제작하려면 숙련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엔지니어들은 업그레이드를 설계하고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이 새로운 제트기를 조종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KF-21의 성공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조종사나 엔지니어를 꿈꾸는 어린이들은 이 전투기를 자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면 그들도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누가 알겠어요? 그들 중 일부는 성장해서 한국의 차세대 항공기를 설계할지도 모르죠.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의 성취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감명을 받아 한국의 성공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첨단 제트기와 경쟁하는 것에 대해 다소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KF-21은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KF-21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대량 생산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최첨단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조종사와 정비사를 양성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KF-21을 가능하게 한 한국에 할 수 있다는 정신은 이러한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KF-21은 흥미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언젠가는 지상에서 조종하는 무인 제트기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KF-21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항공기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얻은 노하우는 로봇공학이나 우주탐사와 같은 다른 첨단 기술 분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KF-21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꾸고 있습니다. 국가적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추종자가 아닌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국방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향후 몇 년 안에 생산 라인에서 제트기가 생산되면 각 제트기는 한국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독특한 형상의 기체를 보면 도전에 물러서지 않는 대한민국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KF-21 보람에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로 비상할 준비가 되었다는 대한민국의 선언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한국 정부, 군, 민간 산업 간의 유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에서 원활하게 협력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팀워크는 향후 한국이 다른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KF-21은 주로 국방용이지만 이를 위해 개발된 기술은 평화적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첨단 소재, 전자, 제조 기술은 민간 항공기나 다른 산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투기 프로그램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KF-21의 성능이 입증되면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첨단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들은 이제 기존의 미국이나 유럽산 외에 새로운 선택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제 방위 관계에 흥미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KF-21 보람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막 시작입니다. 이 날렵한 제트기가 점점 더 많은 수의 하늘을 누비면서 한 나라의 꿈과 노력,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산 전투기의 미래는 밝고 빠르게 보입니다.